영화 중에 페이스북 아시죠? 이름은 페이스북이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로 마크 주커버그 역으로 나온 배우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쌍둥이 역으로 나온 굉장히 좀 잘생긴 미남 배우가 있어요. 근데 그 배우 이름이 아미 해머인데요. 한국에서는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사실 그 페이스북 영화를 빼고는 그다지 딱 두각을 나타낸 영화는 없었거든요. 최근에 Call Me By Your Name 이라는 영화에서 좀 열연을 해서 약간 호평을 받았는데요. 아미 해머는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유명한 집안의 자제인데요. 거의 한국에서 치면 삼성이나 현대 이 정도 수준의 약간 빌리언이에요. 그런 집안의 자제고요. 쌍둥이 역할을 한 이후로 어느 정도 떠서 이런저런 작품 활동을 꽤 했는데요. 갑자기 미투 운동 아시죠? 미국에서 몇 년간 미투 운동으로 나도 당했다 이러면서 할리우드에서 붐을 일으켰는데요. 예전에는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고 영화계 안에서 일하는 도중에 일어난 일들, 아니면 뭐 그것 때문에 감독이나 프로듀서한테 뭔가 성상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고 들었거든요. 최근에 마릴린 먼로 관련된 것도 넷플릭스에 나왔는데요. 그 마릴린 먼로도 맨 처음에 데뷔를 할 때 프로듀서나 뭐 약간 뭐 제작자 이런 사람들이랑 소통을 한 후에 데뷔를 할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단지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어서 진짜 연기 하나로 정상에 오르는 배우들도 많은데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유명세가 있는 그런 셀러브리티들 사이에서는 그게 공공연하게, 근데 이 아미 해머 경우에는 힘이나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미 해머가 워낙 잘생겼어요. 보시면 워낙 잘생겼고 또 집안이 굉장히 빵빵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는 영화가 없어서 이 사람이 활동한다라는 것도 솔직히 몰랐고요. 간간히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는 거 그런 경우에는 봤었는데 딱히 확 뜬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미투 운동이 터지면서 아미 해머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하나, 그래서 아미 해머 자체는 퍼시픽 팔라사데스, 말리부랑 산타모니카 사이에 위치한 꽤 부유층들, 특히 백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요. 거기서 이제 가족들이 대대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미 해머 가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미 해머에 대해서 한번 가십을 다뤄볼까요?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일단은 증조부가 약간 오일 석유부자, 중동 사람은 아닌데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으로 와서 정착을 해서 사업을 하고 나중에 이제 사업가로 부유하게 돈을 번 경우인데요. 이 증조부 이름은 아먼드 해머예요. LA나 뉴욕에 가시면 갤러리 아시죠? UCLA 해머 뮤지엄이 LA에 있고요. 뉴욕에도 해머 갤러리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다 해머 재단에서 만든 다 유명한 그런 갤러리고요. 골프장이랑 이제 뭐 공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현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그 정도 집안이고요. 이 증조부가 컬럼비아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제약회사 체인을 차려서 약을 러시아에서 밀반입을 해서 미국에 팔게 돼요. 그러면서 부를 조금씩 축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게 결정적으로 부를 축적한 그런 계기는 아니고요. 술을 만들어서 파는 증류회사를 차리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대박을 터뜨리게 되고, 그러면서 오일회사도 이제 나중에 인수하면서 단지 오일회사, 증류회사 때문에 부를 축적한 게 아니고 정경유착까지 가게 돼요. 러시아와 미국의 높은 정치인들을 다 뇌물을 먹이고 힘을 얻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부가 축적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러시아의 스파이 같은 역할을 했어요. 거의 레닌을 지지하는 커뮤니스트 공산주의자 쪽이었거든요. 레닌한테 비자금을 주고, 미국의 닉슨 대통령 때도 이 아먼드 해머가 비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요. 밀반입으로 시작해서 정경유착, 뇌물, 비자금, 힘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한 집안이고요. 주이시 집안이거든요. 유대인 집안이라서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한 다음에 재단들도 많이 지원하고, 미술품이나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아서 미술품 관련해서도 많은 재단에 지원을 하고, 또 본인이 또 재단을 세우고. 일단 미국에서는 아먼드 해머 하면 그냥 오일 타이쿤이라고 해서 석유부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아들은 줄리언 해머예요. 줄리언 해머도 문제가 많아요. 이 아먼드 해머는 그래도 돈을 벌면서 어느 정도 나눌 줄 알았는데요. 이 아들은 거의 망나니. 이 줄리언 해머는 살인사건에 연루돼요. 파티광이고 술과 마약에 찌들어서 사는 이 줄리언 해머가 문제가 정말 많았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나중에 감옥에 가지 않아요. 왜냐면 이 줄리언의 아버지인 아먼드 해머가 변호사를 그 당시 굉장히 비싼 돈으로 주고 사서 승소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지 않고 풀려나요. 신문에만 대서특필이 나요. 사람 죽였는데 얘 풀렸네? 딱 이러면서 도박을 하다가 친구한테 빌린 돈이 있는데, 그래서 친구가 자기 생일날 와서 돈을 갚아라. 근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400불 때문에 그 친구를 총으로 쏴서 죽여요. 근데도 체포가 안 돼요. 줄리언이랑 아먼드 해머의 관계는 정말 안 좋았어요. 나중에 아먼드 해머가 유산을 남길 때 줄리언한테는 돈을 거의 남기지 않았어요. 아먼드 해머의 총 자산이 2억 달러, $200 million 였고요. 그 중에서 2억 달러면 이제 3천억 원? 정말 어마어마하죠. 줄리언한테는 이 3천억 원 중에 25만 달러, 3억 원만 딱 남겼고요. 줄리언이 아들 마이클이 있고, 그 다음에 딸 케이시가 있는데요. 케이시가 이 줄리언한테
sexually abused, 그러니까 성적으로 성폭행인지 뭔지 그런 걸 당한 것. 이 여자가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는 왠지 그런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줄리안이 맨날 파티를 열고 이럴 때 맨날 마약이랑 술, 여자 이런 거에 찌들어서 이 자식들 앞에서도 숨기지 않는 거예요. 아무 여자는 불러서 그냥 뭐 술, 마약 하고 여자들 끼고 놀고 자기 집에서 파티를 하면서 어린 케이스한테 책 같은 걸 들게 하고 벽에 이렇게 기대 서게 한 후에 총질을 하면서 마약에 찌들어서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거의 망난이죠. 알먼트 해머가 돈을 남길 때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마이클한테 거의 집중해서 줬고요. 자기가 가진 롤스로이스도 마이클한테 주고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마이클 부부한테 넘겼어요. 이 둘의 아들이 알미 해머예요. 근데 이 알미 해머도 알고 보니까 망나니로 자랐어요. 거의 줄리안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줄리안은 정말 여자 술 도박 대놓고 했던 사람이고 이제 알미 해머는 공인이잖아요. 어쨌든 배우니까 이미지 관리를 한 거죠. 근데 이미지 관리를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허점들이 드러나면서 지금 다 터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난리 났어요. 성추문이 일어나면서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 문제가 있으면서 결국 아내랑 이혼을 했지만 지금 이제 약간 은둔해가지고 할리우드에서 매장당한 상태거든요. 이 부가 대대로 축적이 되면서 마이클이 소유한 비즈니스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알먼드 해머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해머 갤러리, TV 필름 프로덕션. 아버지 마이클 해머가 설립한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 회사들이 있는 거죠. 필름 프로덕션. 그러니까 그런 쪽에 힘을 빌어서 이제 낙하산으로 사실 연기를 시작하게 된 거죠. 제가 볼 때 연기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럼 그냥 조용히 좋아하는 연기를 하면서 그냥 지내면 됐는데 멀끔한 외모에 정말 너무 아름다운 아내와 자식들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만족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집안에 돈도 많고 본인이 아쉬운 게 없는 상태에서 성적으로 약간 이상한 변태적인 성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처음엔 본인도 어떻게 보면 억누르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결혼을 한 이제 가장으로 살면서 뭐 본인이 숨긴 건지 비밀스러운 사생활이 따로 원래 항상 있었던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 집안 정말 콩가루인 게 남자들이 정말 문제가 많은 게 줄리안 해머, 아미 해머의 할아버지가 성적으로 물러나고 맨날 파티를 하고 마약, 도박 이런 거에 빠져서 난리를 피울 때 그때부터 제가 볼 때는 그 아들인 마이클, 그 다음에 이제 손자인 아미 해머까지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뭐 섹스 체어라고 해서 이상한 성적으로 물러나게 약간 파티를 할 때 쓰는 이상한 체어가 있대요. 여자들 부르고 이럴 때마다 성적으로 물러나게 놀아난 거죠. 줄리안 해머가. 그때부터 아마 이런 문화를 아미 해머도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어요. 보고 자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사고를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이상한 이런 문화가 계속 전해내려면서 여자를 성적인 놀이개 정도로 생각하고 여자들은 존중이 없는 것 같아요. 잘못된 이 집안의 내력이 계속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미 해머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성추문이 일어나서 지금 할리우드에서 퇴출되는 상태인데요. 배우 커리어가 점점 탄탄하게 다져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성추문 터지니까 지금 어디 산속 같은 데 숨어 있는 것 같거든요. 완전히 폐인이 된 모습이 있어요. 할리우드도 예전 같지 않은 거죠. 예전에는 뭐 누구 백으로 들어오거나 해서 큰 손에 뭐 아들이다 이러면 솔직히 어떻게든 살아남았을 텐데 근데 이제 그런 시절은 지난 거죠. 왜냐면 인터넷 여자들이 이제 하나하나 까발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당했다, 나도 당했다.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사람이 가학적인 성향이 있는 거예요. 2020년에 이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기 전부터 여러 명의 여자와 몰래 만나고 작년 1월에 인스타그램에서 House of Effie라는 계정으로 어떤 여자가 둘의 관계를 폭로했어요. 아미 해머가 이혼한 2020년인데 그 전부터 관계를 맺어서 한 4년 정도 알고 지냈다고. 그런데 자기는 더 이상 이런 학대를 받는 성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고 결국에는 헤어졌는데 자기뿐이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미투 운동으로 아미 해머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카니발리즘이라고 해서 식인, 가학적인 성향의 성적인 관계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만나는 동안 강요를 한 거죠. BDSM이라는 로프 같은 걸로 손발을 묶고 가학적으로 관계를 갖는 그런 종류의 일본의 쉬바리 롭 본디지, 일본식의 온몸을 전신을 이렇게 묶고 가학적으로 성적 관계를 갖는 그런 이상한 거에 심취를 한 거예요. 이혼한 전 부인와 마네킹에다가 로프를 묶어서 막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책도 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책 이름이 Why Not? 넛이 묶다잖아요. 이상한 성적 취향을 제가 볼 때 결혼 생활 동안도 와이프한테도 강요를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몰래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면서 그들한테도 강요를 한 것 같아요. 뭐 로프로 묶어서 온몸에 멍이 든다든지 상대방에게 자기 이니셜을 칼로 이렇게 새긴다든지 굉장히 가학적인 관계죠. 이런 관계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아미 해머는 만나는 여자마다 족족 이런 이상한 가학적인 성향이를 반강제적으로
강요를 했고요. 이 여자들도 처음에는 이 사람이 농담을 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킹키하다는 게 약간 좀 특이한 성향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줬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외과 의사를 막 수술을 잡으려고 그러고 너의 갈비뼈 하나를 빼는 수술을 하자고 그러고 정말 미친 거잖아요. 그래서 막 모델이나 약간 예쁜 여자들 위주로 다 이렇게 희생자가 됐는데, 이 여자들도 처음엔 모르다가 한두 달만 만나도 이제 아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까지 간 거예요. 여자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폭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뭐 돈이 많고 힘이 있어도 이거는 거의 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수준이 된 거죠.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이나 DM을 주고받은 기록을 지우지도 않고 다 있어서 본인이 이렇게 이상한 구린 짓을 뒤로 했으면 확실히 숨기던지 아니면 뭐 DM을 보내지 않는다든지 자기 인스타 계정을 하나 더 팠나?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마네킹이 로프에 묶인 사진 같은 거 올리고 마약하는 거, 마리아나인지 뭔지 막 찍어서 그냥 영상을 올리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올린 거예요. 막 술 마시면서 운전하는 것도 올리고 그냥 본인이 감추지 않는 거죠. 예,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추문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 거의 사장된 상태고요. 아미 해머 가족과 그의 얘기, 예,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패션 채널이지만 크리미널이나 가십 이런 쪽을 가끔씩 다룰까 해요. 이런 얘기들이 재밌으시면 제가 좀 더 자주 종종 다룰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